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안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온실 시공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온실 시공에 관련돼서 제가 구조 설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온실 시공에 앞서서 온실 시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내 온실이 완성이 되는지, 또 어떤 규격과 어떤 재원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영상에 보면 관련된 영상들이 꽤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팜이든 아니면 일반 시설원이든 내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에서 이 내재형 규격 플라스틱 온실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 많았었죠. 이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 규격 설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적다 보니까 14년도 고시된 거 보면 선택폭이 정말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는 내재형 규격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끔 돼 있죠. 제가 이제 이전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내가 원하는 스펙으로 원하는 온실을 짓고 싶다 그러면 내재 규격 내에 있는 지침에 따라서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구조검토를 받으면 돼요. 구조검토라는 거는 온실에 걸리는 하중들을 조합해서 재현기간은 뭐냐면 가장 최악의 이 기후 조건들을, 예를 들면 폭설, 강우,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하중치를 이 온실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빈도의 최악의 어떤 기후 조건을 재현기간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 그러면 30년 동안 가장 극한의 기후 조건에도 무너지지 않는 온실, 이게 바로 이제 내재형 규격이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연수도 계산해야 돼요. 사용연수는 뭐냐면 이 온실의 기능성을 유지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개발 규격과 또 지역 내에서 이런 구조기술사 사무소로부터 검토받은 온실에 대한 기준들을 다 올려놨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설계도부터 시방서가 농사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처럼 막 나는 하우스 폭을 8m 짓고 측고로 5m 짓고 싶어. 근데 규격 설계 안에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조건들로 온실의 그 골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고스펙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미 구조검토를 받았고 농촌진흥청에서 다 승인을 해준 규격 설계도니까 그 옵션 중에 만약에 내가 보조를 받았다라면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구조 설계, 온실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온실 계획을 해야겠죠. 지형에 따라서, 또 온실의 규모, 또 작물에 따라서 어떤 형태, 어떤 구조, 예를 들면 지붕형인지 아치형인지 뭐 벤노형인지 뭐 이런 양지붕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런 계획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구조 검토예요. 구조 계산. 자, 구조 계산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뭐 항복 파괴 강도, 또 휨 모멘트, 이러한 어떤 공학적인 부분들을 보통 우리는 마이다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구조 계산을 하게 돼요. 제가 이 현대건설에 있을 때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게 바로 이 구조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같은 경우에 구조 검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풍화중과 집안에 대한 특성을 그냥 노멀하게 보고, 풍화중과 적설 하중에 대한 재현기간과 몇 가지 어떤 이런 인자들 가지고 온실 구조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이 구조검토가 이제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재형 규격 설계도에 있는 이미 이 구조검토가 통과된 온실의 규격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온실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냐? 그 다음은 이제 설계도 작성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공사에서는 이 설계도 부분이 이제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 설계도 내에는 어떤 온실의 사이즈, 온실의 높이, 뭐 배면도, 측면도, 정면도, 그리고 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의 이 설계안들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고, 또 그 설계도에 맞게끔 공사가 되는지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 우리는 그 설계도를 토대로 마지막 적산이라는 걸 합니다. 적산이 바로 이제 공사비 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온실에 대한 어떤 재료라든지 구성 요소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60각 하우스다, 75각 하우스다, 뭐 원형 단동 온실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자재에 대한 적산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에도 그 설계 기준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공사비를 산출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실 설계에 있어서 이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자, 일단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이제 업체를 만나야겠죠. 업체를 만나고 나서 이 계획에 따른 온실이 구조 계산, 구조 검토가 돼 있는 온실인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설계도 작성,
그리고 나서 공사비 산정.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공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농촌진흥청의 표준 규격 설계도에 대한 그 파일을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담아놨으니까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만약 보조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규격 설계도 내에 있는 온실 스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온실 계약을 하고 이제 시공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어떤 초반에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